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GK 롤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GK 롤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주변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개념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편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쉽게 롤업이 필요한 이유부터 들어갈 건데요.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레이어 2 확장 솔루션들 한번 보고, 그 다음 GK 롤업에 들어가서 GK 롤업 중에 하나의 서비스인 GK 싱크 한번 사용해보고, GK 싱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마지막엔 GK 스나크가 왜 증명을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지, 증명을 적은 용량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즉 가치 전달을 하고자 처음에 출범을 했고 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통합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고 출범한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금융 서비스들을 조금 더 퍼블릭하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POW에서 POS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트랜잭션 수수료가 한 1.3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메타마스크는 제가 1, 2일 전에 확인한 거고요. 이제 이더리움의 그 최종 목표가 그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일 텐데 중개자를 없애서 가져올 수 있는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일반 서비스,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보다 이 정도로 높다면 좀 현실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트랜잭션도 비교를 해보면 이제 TPS라고 해서 Transactions per Second인데 1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완료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에서는 24,000 TPS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10에서 20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POS 업데이트 이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다고 하는 리플이나 클레이튼이 1000에서 2500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좀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 낮은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속도 저하가 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통합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사실 어떤 마법을 써서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즉 레이어 1에서는 이제 상태만 기록을 하고 레이어 밖에서 좀 컴퓨팅이 필요한 부분들을 레이어 밖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입니다. 레이어 2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을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전송하거나 이제 수합하거나 하는 수수료들이 음,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많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솔리디티로 디앱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 레이어 2에서도 그 서비스들이 다 음,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뭐 좀 확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수압이나 이더리움을 보내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디앱을 조금 수용하는 수준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업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기보다는 트릴레마에서 조금 세큐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 부분을 조금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확장성 솔루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세큐리티 부분에서
많은 로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롤업이라고 해서 그 트랜잭션을 트래킹할 수 있는 조금 압축된 데이터를 레이어 1에 같이 올리는 그런 방식을 이제 롤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을 조금 살펴보면 채널, 플라즈마, 그다음 롤업에서는 옵티미스틱 롤업, GK 롤업 등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채널은 L2에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인을 넣고 거기에 거래 관계자들의 주소들을 넣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그 상태값을 저희가 API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와서 다른 레이어나 혹은 일반 웹 서버에서 다양한 다수의 거래를 진행을 하고 최종 정상 내역만 다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고 이제 정산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잦지만 코인을 처음 넣고 나중에 정산하는 두 번의 트랜잭션만으로 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 수수료를 좀 적게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점이 있고 또 코인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묵혀 있어야 된다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플라즈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단점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2의 상태를 레이어 1에 기록하긴 하는데 플라즈마에서 레이어 1의 상태로 올리는 과정에서 뭔가 의심갈 만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역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가용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이어 2와 레이어 1을 연결하는데 즉 그 데이터 가용성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나온 게 롤업이고요. 그러면 롤업은 왜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레이어 2에서 진행됐던 트랜잭션들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서 레이어 1에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름과 같이 이 낙천적인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건데요. 레이어 2 지갑 잔고 스테이트와 트랜잭션 묶음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 올리는데 여기서 레이어 2 지갑 잔고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게 머클 루트 해시 값을 올린다는 말인데 잠시 머클 루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머클 루트라고 하면 노드들을 계속해서 해싱해서 대량의 정보의 상태값을 하나의 해시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상태를 캡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4개가 있고 각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있으면 얘네들을 문자로 더해서 해시한 다음에 음, 꼭대기까지 계속 해시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에 있는 해시 1, 2, 3, 4가 상태값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상태값에 어카운트 1,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 값이 잘 반영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값을 제공한 사람한테 모든 리프 값들을 받습니다. 즉 해시 1, 해시 2, 해시 3, 해시 4 등을 다 받고 해시 1이 내 어카운트 값과 내 밸런스 값을 해시한 값과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한다면 그 해시 1, 2, 3, 4들을 모두 계속해서 해싱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메뉴에 있는 꼭대기에 저걸 제출한 사람의 해시 값과 내가 직접 만든 해시 값이 같다면 모든 사람의 데이터와 내 어카운트 밸런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제 그 상태를 캡처한 것이 해시 1, 2, 3, 4의 루트 해시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머클 트리고요. 그래서 레이어 2, 즉 레이어 2에 지갑을 등록한 사람들의 잔고와 스테이트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머클 트리로 만들어서 그 머클 루트 값을 스테이트라고 해서 올립니다. 그럼 그 스테이트 값은 지금 현재 그 레이어 2의 모든 유저들의 지갑과 지갑 잔고를 캡처한 상황이죠. 그다음 그 스테이트 값과 트랜잭션 묶음 정보를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옵티미스틱 롤업은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업데이트될 스테이트 값 올렸고 어, 이 스테이트 값을 만든 트랜잭션 묶음을 올렸으니까 너희들이 이 트랜잭션 묶음을 한번 밖에서 돌려보고 진짜 이 스테이트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봐라. 근데 내가 제가 음, 잘못된 스테이트 값을 올렸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일정 시간 대기를 하고요. 조사한 바로 따르면 일주일 정도의 그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예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 스테이트와 트랜잭션 묶음이 사기다라는 신고가 없다면, 혹은 신고가 있어도 그게 잘못된 신고였다면 이 스테이트를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어 2에서 발생된 그런 트랜잭션들과 그 트랜잭션의 결과로 확립된 모든 참여자들의 지갑 잔고를 이제 레이어 1에 그 정보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GK 롤업은 이런 유예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증명 기반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레이어 2의 잔고 스테이트를 레이어 1에 올리는데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묶음도 올리고요. 근데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기를 증명하라고 유저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나크 증명을 올려서 온체인에서 그 스나크 증명을 실제로 음, 검증을 해서 결국 이 트랜잭션 묶음이 지금 올린 스테이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약간의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한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이 장고의 스테이트와 트랜지션 묶음 정보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GK 롤업에서는 그런 다른 참여자들이 필요 없이 수학적으로 그냥 바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은 방금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비교적 GK 롤업 쪽으로 많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GK 롤업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레이어 2의 트랜잭션 묶음을 레이어 위에서 합의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모니터링도 필요 없고 특정 레이어 2 트랜잭션 포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킹해서 음, 트랜잭션 묶음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혹은 증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데이터 어베일리비리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고 하고 있고요. L1에 있는 GK 롤업 스마트 컨트랙트에 스테이트와 트랜잭션 묶음 그리고 주요선 증거를 제출하고 이제 Verify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증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제 업로드한 잔고 상태가 확정이 됩니다. 레이어 1에서. 그렇고 세 번째 문단은 비슷한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문단도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K 싱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약간 GK 롤오브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마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 레이어 1에서 수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인가 싶었는데 결국 이 솔루션도 레이어 2에서 다 그 활동들을 진행하고 활동이 끝났으면 레이어 1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송금을 해서 약간 인출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GK 싱크 에라 포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GK 싱크에 제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고 이 브릿지로 가서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있는 제 이더리움을 GK 싱크 에라 메인넷으로 브릿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송금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엄청 많이 사용할 거 아니면 굳이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뭐 나중에 레이어 2 생태계가 엄청 풍부해지면
사실 이더리움에 올라올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일단 핵심은 이더리움에서 여기로 돈을 송금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만약에 송금이 완료됐으면 이제 저희 디파짓이 있을 겁니다. 그럼 디파짓이 있으면 여기서 또 GK 에라 메인넷에서 GK 싱크 메인넷에서 특정 누구에게 이더리움을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내면 이제 GK 싱크의 메인넷에서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GK 싱크의 메인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유저 B한테 이더리움을 보내고 그 B가 이제 다시 그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브릿지로 가서 디포짓이 아니라 위드로우를 누르고 얼마를 보낼 건지를 적고 진행하면 다시 이더리움 수수료를 내고 이더리움으로 GK 싱크 이더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인 송금이 L1에서 시작돼서 L2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GK 싱크를 조금 살펴봤는데 음, 영업 비밀이라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오피셜 사이트에서도 보긴 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좀 조회한 정보로 구성 요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 시퀀서가 GK 싱크 메인넷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배치로 묶습니다. 그러면 그 묶은 트랜잭션 배치를 가지고 이제 GK 롤러 오퍼레이터가 스나크 프루프를 만듭니다. 그 스나크 프루프는 이 트랜잭션 배치로 인해서 L2 스테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프루프고요. 그래서 이 프루프 제너레이션이 끝나면 이 트랜잭션 배치와 이 프루프를 이더리움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트랜잭션 배치와 L2 스테이트, 잔고 스테이트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더리움 온체인에서 베리파이어 컨트랙트가 음, 제출된 프루프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음, 그게 맞다면 L2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레이어 2의 그 상태를 만든 트랜잭션들이 레이어 1에 저장이 되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것은 제가 재구성한 거여서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이 레벨에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만든 다이어그램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서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레이어 2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음, GK 싱크에서 정해놓은 트랜잭션 개수에 도달하게끔 찼으면 그 트랜잭션들을 밸리데이터가 하나로 묶습니다. 그 묶는 과정에서 압축될 수 있는 정보들이 압축이 되는데요. 이 정보들이 압축되는 이유는 어쨌든 레이어 1에서의 그 검증과 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 레이어 1에서는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콜 데이터 영역에 추가를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트, 에런 어드레서 밸런스들의 상태를 캡처한 스테이트와 이 베리디티 프루프, 그 증거를 L1에 올립니다. 그 다음 이제 베리파이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고요.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 트랜잭션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스테이트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롤업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L1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비싸게 만드는 것은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이 그 합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 블록이 만들어지면
여러 참여자들이 합의를 거쳐야 돼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넣는 값이 비싼 건데요. 그치만 L2에서 여러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 압축된 트랜잭션 묶음을 콜 데이터에 넣고 이 트랜잭션이 옳다는 것을 GK 스나크 프루프로 증명하고 결국 10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개의 트랜잭션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되고 합의의 대상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수의, 트랜잭션 개수의 차이만큼 저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롤업의 솔루션들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싱크를 맞추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그리고 싱크 맞추면서 음, 재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이제 롤업 솔루션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보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500 TPS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GK 롤업은 2000 TPS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2000 TPS 정도면 리플보다 좀 빠르고 클레이튼보다 좀 느린데 이 정도면 사실 이전보다는 그 디앱에서의 UX 개선 그리고 수수료 개선은 좀 괄목할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성능적으로 좋은 게 GK 포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GK 싱크를 만든 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세한 아키텍처는 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큐리티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그 트랜잭션을 배치로 묶어서 콜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의 콜 데이터 영역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량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럼 비싼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비탈릭이 제공한 롤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음,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이 성분들 중에 롤업을 할 때 압축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저는 가스 프라이스랑 어드레스 부분이고 시그니처 부분이었는데요. 가스는 어차피 배치 레이어 2에서 배치로 묶을 거니까 이 가스 프라이스를 픽스 시킬 수 있다고 하여 음, 8바이트를 차지하던 것을 0에서 0.5바이트로 트랜잭션당 0.0에서 0.5바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이 토탈 가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기존 to와 from은 이더리움 어드레스인데 네. 이것도 어차피 음, 스테이트 L2 스테이트를 만든 머클트리 내용에서 유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클트리 인덱스 값만 제출하면 그 어드레스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시그니처 같은 부분도 트랜잭션당 원래는 68바이트인데 BLS Aggregate Signatures 그 특정 암호학적 기법으로 그 서명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면 결국 묶은 그 덩어리로 봤을 때 한 트랜잭션당 0에서 0.5 바이트를 시그니처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탈로 보면 원래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112 바이트를 차지하는데 롤업에서 압축된 하나의 트랜잭션당 차지하는 공간은 12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조금 보기 편하게 나타나 있는 표를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는 프루프 생성 과정입니다. 프루프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증거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레이어 2에서 묶은 트랜잭션들의 실행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올리는 레이어 2 지갑 잔고 스테이트가 만들어졌다. 즉, 이제 이전 스테이트에서 지금의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기술은 GK 스나크이고, GK 스나크가 어떻게 트랜잭션들을 이 증거로 만드는지는 조금 복잡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너럴하게 GK 스나크가 프루프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량의 정보를 작은 데이터의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GK 스나크에 대한 페이지는 이 한 페이지인데요. 왼쪽에 과정을 통해서 GK 스나크 프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즉, 음, 증명하고 싶은 정보를 algebraic circuit이라고 하는데 서킷 형태로 만들고 그 서킷을 RONCS, 그 랭크가 1인 행렬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행렬 시스템에서 다항식을 만들고 그 다항식을 이제 슈와츠 지펠 렘마를 활용해서 어, 한 번의 나눗셈으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은 놈을 서킷을 만들고 그 서킷을 랭크원 시스템, 행렬 시스템을 만든다. 사실 이 부분은 RNCS와 QA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봐야지 사실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다른 주제에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제가 뽑은 핵심만 조금 전달을 드리면 어쨌든 이 증명하고 싶은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서킷과 RNCS 행렬 시스템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행렬 시스템에서는 증명하고 싶은 정보를 내가 A를 알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다. B를 알고 싶다고 증명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A 값과 B 값을 넣으면 그 맞아떨어지는 다항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항식을 서킷 넘버를 활용해서 서킷 넘버를 죄송합니다. 서킷과 서킷 넘버를 활용해서 이를 라그랑지 보관법을 활용하면 특정 다항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항식은 서킷 넘버를 해로하는 다른 다항식으로 높은 확률로 음, 잠시만요. 아, 그 특정 개수 이상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들은 그 점을 똑같이 지나는 다른 다항식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두 식은 같은 다항식이라는 수학적 정리가 슈왈츠-지펠 렘마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서킷으로 만들고 다항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슈왈츠-지펠 렘마 수학적 공리를 활용해서 한 번의 나눗셈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GK 스나크에서는 다른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넣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압축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다항식을 끌어오고 슈왈츠펠 렘마를 활용해서 나눗셈으로 검증한다. 그래서 프루프는 저희가 만든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B, 이제 같은 점을 지나는 다항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할 때 그 B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C, 그러니까 A와 C를 제출합니다. 프루프로. 근데,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이 A가 C로 나누어지는지만 보면, 저희가 만든 이 프루프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눔셈 연산은 사실 온체인에서도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음, GK 롤업에서 이 프루프를 올리고 온체인에서 베리파이어 컨트랙트가 해당 검증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스나크 증명 용량이 작은 이유는 이제 A는 결국 증명하고 싶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다항식을 만드는데 정보가 많다 보면 다항식도 엄청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그 식에 특정 값을 넣어서 그냥 숫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 B에도 값을 넣어서 숫자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냥 C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만 보면 그냥 숫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만들어진 증명을 검증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이터로 빨리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1의 컴퓨팅 작업을 레이어 2로 내리고
그것 검증만 레이어 1에서 하고 싶을 때 아주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GK 스나크를 활용해서 여기서 봤던 이 프루프가 만들어지고요. 이 프루프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트랜잭션 묶음들의 실행 결과로 L2의 모든 지갑들의 잔고 스테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이 정보를 증명합니다. 네. 그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GK 롤업은 마법이 아니다. 저는 처음 접했을 때 그냥 L1에서 수수료를 싸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이 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알게 되었고요. 여전히 L2에서 수수료를 싸게 이용하려면 L1에서 이더리움에서 L2로 이더를 옮겨야 되고 또 사용하려는 서비스가 해당 L2 블록체인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많은 GK 롤업 솔루션들이 그 해당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다르고 지원하지 않은 연산들이 언어가 다르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는 DApp들을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곤에서 막 말하고 있는 게 뭐 GK EVM이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에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무 불편 없이 폴리곤 네트워크로 옮길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게 두 번째 문이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더리움과 완전한 시미스 연결이 가능해야 하고, 수수료도 내려가고, 속도도 빨라져야 하고,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유저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점은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계열 네트워크에서 수수료가 내려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성숙해지면 수수료 수준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던 다양한 금융 혹은 다른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올 수 있고 L2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풍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제3의 웨이브가 올 수 있진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추후 업데이트해서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